요즘 유튜브를 보면 부동산 대폭락을 예상하는 부동산 전문가란 분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절대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금방이라도 폭망할 것 같은 위기감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이야기들이 아닌가 합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된 것도 기적이지만 단기간에 폭망하는 것도 어지간해선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겠습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넘어서 지극히 세분화되고 국지화되고 있기에 누구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에 2, 30억짜리 아파트를 두고 일반 직장인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평생 살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 비싸고 다 거품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방 2, 3억 하는 아파트는 서울과 지방의 직장인의 급여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올라야 하지만 전혀 오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지방의 2, 3억짜리 아파트보다는 서울 강남의 2, 30억짜리 아파트가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줄어들 것임은 너무 당연하고 소멸을 걱정하는 지방 도시도 많은 게 현실이지만 오히려 급증하는 인구 때문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고민한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늘어나는 1인 가구 증가로 전체 가구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국가가 되어가는 만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우리들만의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캐나다의 밴쿠버 같은 도시들 집값이 그렇게 비싼 이유가 그 나라 출생률이 높아서일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냥 퉁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를 전혀 모를 리 없는 그들의 주장은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듣고 싶은 말만 해두므로 그저 구독자 수만 늘리려는 의미였고 시장만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책임한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그나마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을 특정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전망을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상승장 혹은 폭락증이 온다는 전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폭등장에서도 하한가 종목은 늘 있고 폭락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은 있게 마련입니다.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 어느 섹터 정도는 지정이 되어야 하고 더 의미가 있으려면 종목까지 특정해야 하죠. 폭등장이 오니까 무조건 사라거나 폭락장이 오니 무조건 팔라라고 하는 것은 묻지마 투자, 결국 투기만 조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시장을 왜곡시키고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오히려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그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둔화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도 하는데 생각해 보면 2%가 되었든 1%가 되었든 마이너스가 아닌 한 어쨌든 성장하고 있고 가까운 시간 내에 우리나라가 역성장할 이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건축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매년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졌어도 토지값은 여전합니다. 3D 프린팅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지금의 건축 방식을 대체해서 획기적으로 건축비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석유가 너무 비싸지만 태양광이나 세일가스로 수요가 넘어가지만 우리에게 집은 집 외에는 다른 대체제가 없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서 투기판으로 만드는 1등 공신들은 누구일까요? 과연 건설업자, 분양업자들, 아니면 다주택자들일까요? 저는 그들이 아니라 폭등 혹은 폭락을 바라는 우리들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IMF 때 실제 집값이 반토막새 토막이 나서 그야말로 투자할 물건들이 널려 있었지만 투자를 할 수 있었었나요? 저도 그랬지만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샀습니다. 오히려 있던 집도 금리로 넘겼죠.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까 봐 감히 사지를 못하고 오를 때는 더 올라서 나만 벼락가지가 될까 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 사놓고선 불안해하죠.
감당도 안 되면서 몰빵해서 그저 오르기만을 학수고대하는 많은 소위 무주택 서민들과 충분한 자금으로 여유 있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소위 투기 주범으로 온갖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다주택자들 중에 과연 누가 투자자이고 투기꾼일까요? 한동안 사놓으면 오래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요즘 많이 힘듭니다. 그 이유는 치솟고 있는 건축비 상승으로 재건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집값이 더 떨어져서 예상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재건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3, 40년은 넘은 아파트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말은 강남 지역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광고하시는 게 신규 주택의 공급과 구축에 멀실되는 주택의 수가 맞아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남이 좋다고 해도 3, 4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여전한데 공급이 없다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재건축이 다시 진행되겠죠. 이렇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스스로 돌아간다면 일시적인 폭등 혹은 폭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적당한 가격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감당도 안 되면서 불안한 심리에 벌떼처럼 달려드는 묻지마 투자자들과 그들을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투기꾼이고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선량한 투자자라는 전제에 시행되는 대책들로는 결코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길게 보면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집은 대체재가 없기에 폭등은 반드시 폭락을 수반하게 되어 있고 폭등과 폭락을 한다는 자체가 투기판인 겁니다. 투기판은 결국 타짜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묻지마 투자를 하면서 결국 투기판을 만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타짜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은 정말 도박판 호구 같은 짓이죠. 부동산에는 가치만 있을 뿐 가격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오를 것은 오르고 아무리 싸도 내릴 것은 내립니다.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수요이고 이는 결국 인구 유입에 좌우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서 인구가 늘어나든 아니면 비싼 집값 피난민들에 의한 것이든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꾸준히 인구 유입이 된다면 각종 인프라도 따라서 확충이 되면서 결국 없던 일자리도 생기게 되는 시너지 효과로 결국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병원도 대형 마트도 인구가 늘어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들어오니 당연히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면 또 인구가 느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만은 투기꾼이 아닌 선량한 투자라는 착각과 같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나 같은 선량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근본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입니다. 안정이라고 하면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폭등과 폭락 없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말함이지 결코 집값을 떨어뜨려 집 없는 서민이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대출 제도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집 없는 서민들이나 청년들에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살릴 수 있게 시행하는 것이 그들이 우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투기가 아닌 가치에 의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인천 영종도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종도는 재산협력교 건설, 인천공항 확장, 복합리조트, 카지노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해 일자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 이입 또한 급증하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로 투자할 가치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종도 분들 중에는
영종도의 발전을 잘 체감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21년 만에 바다 한가운데서 인구 12만을 향해 가는 도시로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발전이고 속도인데 단지 영종도의 서식에 잘 체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계획 도시로 한 발 앞서 나간 청라를 보시고 송도를 보시고 그리고 영종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지금 영종은 인천공항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도시에서 거점 도시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영종의 도시계획이 마무리되는 28년 이후의 모습을 그려보시면 영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